네, 안녕하세요. 리버풀의 김지현 대표입니다. 당사는 금융 빅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 리서치 플랫폼 스낵 및 금융 빅데이터 솔루션인 UD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나 핀텍 등이 화두가 되면서 이 금융권에서도 어떻게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걸 분석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당사가 어떻게 AWS를 기반으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투자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금융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장표는 현재 당사가 처리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를 모두 나열한 것입니다. 가격, 거래량과 같은 기업 시장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재무나 실적 같은 기업 데이터, 뉴스나 공시 같은 문서 데이터, 각종 경제 지표들, 환율, 유가, 금리 같은 글로벌 지표 데이터 등을 모두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금융 빅데이터 및 이 금융 빅데이터에 대한 검색 기술, 분석 기술, 연산 기술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융 데이터 및 분석 기술을 리버풀 데이터 인텔리전스 UDI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객사는 이 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분석을 수행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사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드 이슈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문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첫 번째 과제는 이 사드 이슈가 언제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 중에서 이 녹색 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 녹색 선이 실제 사드 이슈의 영향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뉴스 기사 중에서 이 사드를 다루고 있는 뉴스 기사의 비중을 표기한 건데요. 2016년 7월경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었고요. 사드가 이슈가 되면서 그 모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는 약 37,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9,000원 선까지 약 20% 급락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 당시 사드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고 이를 세 줄로 요약해서 적용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자자는 사드 이슈가 언제 시작했구나, 이 이슈가 어떻게 커지면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산업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었구나, 그 당시 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등을 파악하고 투자에 활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사람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투자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팔로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 10분 단위로 시장을 분석하고 이 중요도 순으로 이슈를 뽑아내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이슈를 분석해서 해당 이슈와 관련된 뉴스나 증권사의 의견이나 관련된 키워드나 각 트렌드의 흐름이나 또 이슈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 먼저 최근 12시간째 뉴스들을 다 취합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10만 건 됩니다. 이 10만 건의 뉴스들을 주제별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제목을 붙이고 주제 크기를 확인합니다. 주제 크기라고 하는 것들은 더 많은 뉴스가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거나 또 최근 뉴스가 많거나 또는 해당 주제에 대해서 더 작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고 하면 더 큰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제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관련된 기업을 추출하고 나면 실제 시장 이슈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 이슈가 어떤 기업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게 국내외 증권사나 운용사나 자문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제 UDI가 이 AWS를 기반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UDI는 크게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웨이블렛, 기업 정보를 다루고 있는 북키퍼, 금융 데이터를 검색하는 헤이스택, 연산을 다루는 딥서치가 그것인데요. 이 전체 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불과 3명의 백엔드 엔지니어와 1명의 데이터 과학자가 다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소수의 인력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AWS입니다. 소수의 엔지니어가 이 방대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IDC를 세팅하고 서버를 증설하고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운영 관련 이슈들은 다 최대한 자동으로 동작해야 하고요. 이것이 IDC가 아니라 이 AWS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르게 커진다는 건데요. 저희가 추가로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연간 5억 개쯤 됩니다. 근데 5억 개의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크기에 맞게 서버도 같이 늘어야 되거든요. 이 늘어나는 과정들을 소수 인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 금융 데이터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금융 데이터는 첫 번째로는 실시간입니다. 더 큰 건 뭐냐면 실시간 때 벌어진 이벤트 처리하지 못하고 나면 그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분리된 서버에서 잘 백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지원들을 AWS가 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발 원칙이 폴토러런트, 페리세이프, 스케일러브 아키텍처라고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원칙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아마존 AWS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실제 저희 서버 모듈을 어떻게 AWS 기반으로 구축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블렛은 이 데이터 유실에 매우 민감하게 있는 주식 거래 데이터를 다룹니다. 이 때문에 장애를 대비해서 일본, 한국 리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리전은 보안상 크게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VPC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VPC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VPC는 AWS에서 고객이 정의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이 거래소에서 거래 이벤트를 받는 티커가 이 모든 이벤트를 아파치 카프카로 전송하고 실제 처리는 컬렉터라고 하는 걸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왜 아파치 카프카를 쓰냐면 실제 티커가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 컬렉터만 받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 두 개 이상의 백엔드 서비스가 같이 받아가게 되는데요. 같이 받아간 다른 백엔드 서비스들에서 머신러닝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미래 무거운 개선 수행하는 등의 여러 용도에 맞게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엘라스틱 캐시를 통해서 관리 중인 레디스나 RDS를 통해 관리 중인 MySQL로 저장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소에서 티커가 수집한 원본 데이터는 매일 저녁 11시에 AWS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버켓으로 백업이 되는데요. 이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 특정일의 주식거래 전체를 동일하게 되돌려보거나 저희 내부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큰 장점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는 일본, 한국으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 서버를 되게 쉽게 쓸 수 있어서 장애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데이터를 틱 단위로 다 백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 내부 알고리즘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스택이라고 하는 저희 검색 엔진인데요. 이 헤이스택은 비정형 문서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정형화된 데이터로 변환하고 문서 데이터와 함께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검색 엔진입니다. 이 데이터 크롤러가 웹이나 데이터 프로바이더로부터 신규 페이지나 데이터를 찾아서 다운로드하게 되고요. AWS의 관리형 메시지 대기열 서비스인 SQS를 통해서 컬렉터로 전달이 됩니다. 컬렉터는 원본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에서 이미지나 PDF 같은 등의 데이터들은 S3 버켓으로 업로드되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AWS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배포되게 됩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다시 SQS를 통해서 인덱서로 전달이 되고요. 이 인덱서는 MySQL이나 레디스나 엘라스서치 등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서가 다시 SQS를 통해서 이 머신러닝 태스크를 수행하는 백엔드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 ML을 통해서 실시간 토픽을 추출하거나 문서 내 주요 정보를 추출하거나 문서 요약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과는 다시 MySQL이나 레디스나 엘라스서치로 저장되게 됩니다. 실제 이 문서 데이터를 다룰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이 SQ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크롤러나 인덱서나 여러 백엔드 서비스 연결하고 있는 주요 연결점으로 다 SQS를 쓰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문서 데이터가 1억 개가 넘어가고 있고 이 많은 데이터를 장애 없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듈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장애가 나도 다른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들을 SQS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얻게 된 이점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4명의 인력으로 20억 건 이상의 30년 이상의 누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2개 리전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유실 및 장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S3를 통해서 전체 주식 거래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틱 단위의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S3 같은 경우는 1TB를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 25불에 불과해서
전체 주식 거래 데이터를 틱 단위로 저장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손쉽게 주식시장 전체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QS를 통해서 각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위버풀이 어떻게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서 AW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오신 많은 금융기관과 함께 더 심도 있게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